another man I get along with very well. I'm the only one that does. And Japanese Prime Minister Ishiba is hoping to have a meeting anytime soon. Yes, I'd love to see the Prime Minister, and we will do that. I actually sent him a book and some other things for him. You know, w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until COVID. COVID didn't end the relationship. We'll be talking to President Putin, and we'll be talking to the representative, Zelensky and Rivka. We got to stop it. It's carnage. 지금부터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방금 본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일본, 북한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을 다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빼먹었어요? 네. 일부러 빼먹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론 뭐 의도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지요. 예. 근데 지금 중국, 북한 얘기한 거하고 일본 얘기한 건 좀 목적이 다르죠. 예, 중국과 북한은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적대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상황을 잘 관리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뭐 미국, 일본은 뭐 최고의 동맹이니까요. 동맹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예. 한국의 지금 특별한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바이든 정부와 다르지 않게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예. 또 한국의 역할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통화를 했고 통화 과정에서 긴밀한 대화, 접촉 이어가기를 원하고 한국의 조선업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든 한국이 지금 상황을 잘 해결을 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는 뭐 방위비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대미 외교가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미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뭐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지 시간으로 1월 20일 취임식이 있죠. 예. 취임식의 축하 사절은 누군가는 아마 가야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마 한미 간의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조율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가시든 아니면 또 다른 특별 임무를 띈 분이 가시든 어쨌든 한미 간의 긴밀하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관세 문제도 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앞으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계각층의 대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 상황이 지금 불확실한 이런 상황이고 미국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어쨌든 어떤 상태로 정치 상황이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한미 동맹을 흔들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미국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예. 외교에는 그리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성 부의장님. 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나 복심이 있나요? 보관이?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여야정 같이 하자. 우리 이런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원보이스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국정 공백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소추를 최대한 끌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길어질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국제 외교에서 지금 고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면 충분히 우리도 동의할 수 있다. 대신에 뭔가 여야, 이 국회와도 같이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그거를 실제 실행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 외교 지금 다 공백이 발생했고 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냥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센터장님 또 네. 이런 걱정도 제기가 돼요.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집권을 해서 바로 정권 초기부터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과 최근 밀착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가 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취임 초기부터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질 않고 지금 미국이 당면한 해결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제일 먼저 되는 것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문제가 있고요. 물론 북한 핵 문제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순서로 친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을 하잖아요. 예.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갈 텐데 초기부터 김정은과의 만남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제한 사항이 있고 또 김정은도 5년, 6년 전에 김정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잇고 그래서 러시아가 핵유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려고 한다면 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거든요. 예. 북한의 비핵화인데 북한의 비핵화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고 따라서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뭐 푸틴과 만나서 김정은과 협력한다라는 것은 상상으로서는 가능하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득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미국이 북한과 만나자고 해도 북한이 안 만날 가능성도 생긴 건가요? 저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러시아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2018년엔 김정은이 상당히 다급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을 통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실제 3번이나 만났고 정상회담을 2번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뭐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상태고 일단 급한 불은 끓은 상태고 그동안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비핵화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따라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비핵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부터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혹시나 외교 안보에서 패싱을 당할까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희 회장이 우리 돈 약 14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oftBank will be investing $100 billion in America, creating 100,000 American jobs at a minimum. I'm going to ask him right now, will you make it $200 billion? Well, my promise is 100, but you know, he's now asking to do more. Your leadership, my partnership with you, with your support, I will try to make it happen. $200 billion investment. He is a great negotiator. 트럼프 당선인이 손정희 회장의 어깨를 두드리고 친밀함을 과시하고 이런 모습도 눈에 띄었지만 저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2천억 달러로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된다고 하기도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진짜 손정희 회장 말대로 윤 의원님 대단한 협상가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또 저는 저 자리에서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약간 뭐 능구렁이처럼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저 모습에 저런 손정희 회장의 모습도 상당히 능숙하다. 이렇게 또 결국 화기애애하게 잘 끝난 모습이 이게 참 우리나라로서는 좀 약간 아픈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리더십이 공백이 있고 국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실 손정희 회장이 저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분명히 또 일본 정부와의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 외교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그러한 일본의 투자의 모습이 일본으로서도 상당히 내세울 수 있는 국익의 강점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당히 좀 대조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를 방문한 걸로 알려졌는데 성 부회장님 예. 어떻게 방문을 한 거죠?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있죠. 트럼프 주니어와 개인적 연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번 방문이 이 개인적 친분 때문에 뭐 방문했다고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작용은 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아까 손정임 회장을 만난 것처럼 이 스타일 자체가 직접 이 외교 그 기업인들, 기업 예. CEO들 직접 만나는 것을 즐겨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신세계그룹의 회장인 이 정영진 회장 역시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좀 뭐 기업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외교도 그리고 사업도 투자도 주춤하지 않고 좀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